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중단원 평가 풀이 영상 중에 100페이지에 있는 우리 여러 가지 제목이 뭐야? 방정식과 부등식. 우리 3차 방정식부터 시험 범위죠. 선생님이 또 1번부터 6번까지 기본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7번부터 풀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0의 한근 1 플러스 i일 때 실수 ab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래요. 자, 지금 구하고라고 하는 게 ab도 구해야 되고 나머지 두 근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자, 뭐 이거는 우리가 수행평가 볼 때 다뤘던 문제죠. 자, 1 플러스 i가 근이면 자연스럽게 켤레인 1-i도 근이고요. 그럼 이 두 개의 근을 이용하면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의해서 두 근의 합이 2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문제상에 주어진 3차 방정식은 x의 세제곱 즉 3차항의 계수가 1인 그런 3차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2차식이잖아요. 여기에 1차식을 더 곱해주면 되고 x로 두면 되죠. 왜냐하면 계수가 1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게 되네요. 밑에 줄은 지우고.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중 하나는 지금 여기 상수하가 마이너스 4거든요. 여기는 k랑 여기는 플러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k는 마이너스 4라고 식을 줄 수가 있고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갖다가 완성시켜 보면 x-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한 근 2까지 나왔으니까 나머지 두 근은 2와 여기 있던 1-i 라는 게 밝혀졌고요. 자, 이제 x제곱의 계수 a와 x의 계수 b 요거 두 개만 지금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x제곱의 계수부터 구해 볼게요. x제곱은 요렇게 곱해지고 요렇게 곱해지는 거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계수 b는 요렇게 곱한 녀석과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녀석의 합이잖아요.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네요. 따라서 6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마이너스 4, b 값은 6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은 2 그리고 1-i다 라고 이렇게 4개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바로 8번. 계수가 실수인 4차 방정식이 있고 두 근이 2-1일 때 나머지 두 근 알파 베타를 구하세요.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고요. 두 근이 2-1이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 그쪽 두 개의 식을 만들 수가 있네요. 일단 그죠? 2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6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1도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9 플러스 b는 0. 자,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4a 플러스 b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거 6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없어지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9가 되네요. 자, 두 식을 연립하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빼주면 되니까 3a 없어지고는 3이 되어서 a 값은 1이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b의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우리 a와 b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요 4차 방정식을 갖다가 완성시킬 수가 있죠? 완성시켜보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a가 1이었으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9x의 마이너스 10은 0이다 라고 되고요. 두 근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2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나오는 남은 식으로 이제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조립제법을 해야겠네요. 좀 많이 귀찮은 문제네요. 1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먼저 2로 해볼게요. 2로 1 2 3 6 7 7이 14 그럼 5 10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5 0. 자, 여기 1 2 5가 의미하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근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는 건데, 일단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것보다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즉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더 훨씬 낫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5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요. 그럼 대입만 해보면 뭐 4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9번 3차 방정식 x의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2 오메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x의 세제곱은 1인데 이 항에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많이 봐서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데 여기에 오메가라는 근이 이제 근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과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요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요 과정을 여러분들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 오메가가 요 녀석이 이제 근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 오메가를 여기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선생님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이 오메가 플러스 b는 0이고 그럼 4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2a 오메가 이 오메가 a라고 할게요. 이 오메가 a 그다음에 플러스 b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이 식에서 요 식에서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4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메가 a 플러스 b는 0이 되어버리고 좀 더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하면 괄호 다 풀어버릴게요. 마이너스 4 오메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오메가 a 플러스 b는 0이 됩니다. 지금 이 식이 여기에 있는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거죠. 오메가 a 값 b 값에 상관없이 이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a b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a b 값이 아니라 오메가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항등식으로 보게 되면 오메가에 대해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오메가 이렇게 오메가가 있는 것끼리 좀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마이너스 4 플러스 b는 0이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의 값이 어떤 값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게 만들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서 a 값이 2가 되고 여기에서 b 값이 4가 돼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선생님 실수했네요. 여기가 a 값이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자, 그럼 a 플러스 b의 값은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10번. 어느 해수욕장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간이 샤워실을 만들려고 한다. 직육면체 모서리에 사용될 세막대의 길이의 합은 56m이고 옆에 내면에 사용될 천의 넓이의 합은 66제곱미터일 때 간이 샤워실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제 가로와 세로를 구하라니까 뭐 가로를 x, 세로를 뭐 y라고 둡시다.
그러면 요 가로가 x, 요 세로가 y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세막대의 길이를 다 따져보면 가로가 지금 여기 하나, 여기 x가 여기 하나, 요 뒤쪽에 하나, 그리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총 8개가 있네요. 그럼 8x고요. 8x. 세로는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4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4y, 이걸 더한 게 56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넓이는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이게 2개가 있는데 이게 x제곱이니까 2x의 제곱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건 xy인데 또 2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2xy. 바닥엔 안 까나 봐요. 옆에 내면에만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 요게 66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되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이 식을 정리하면 4로 나누고 하면은 y는 14-2x가 되고, 얘를 여기 속 대입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풀어봅시다.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14-2x는 66이고요. 2로 좀 나눠볼게요. x제곱 플러스 그럼 x의 열넷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6은 0. 이렇게 일단 변형하고요. 여기서 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4x죠.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계산을 66이 아니라 33이라고 해줘야 됐었죠. 33. 2로 나눴으니까. 얘는 66이네요. 얘는 66. 자, 그리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3인가요? 마이너스 33은 0.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xx 11 셋인데 마이너니까 x 마이너스 11 x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x 값은 11 또는 3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y 값을 구해보면 y 값은 여기다가 x에다가 11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이 나오고, 3을 대입해보면 3의 6이니까 8이 나오네요. 근데 뭐 이제 음수는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은 3, y 값은 8이에요. 결론은 가로의 길이는 3m고 세로의 길이는 이제 8m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실생활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 이미 알 거예요. 그걸 활용이라고 하죠. 근데 교과서에 활용 문제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10번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긴 글을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내는 거 여러분들 꼭 연습하시고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두 연립방정식이 있고 공통인해가 존재할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x 플러스 y 구할 게 굉장히 많네요. 자, 근데 지금 식을 보면 지금 여기 이 식과 이 식은 미완성이죠. 미완성. 근데 밑에 있는 두 식,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두 녀석을 일단 활용해서 x, y의 값, 만족하는 x, y의 값을 좀 구해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4. 요거를 x, y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보고 바로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걸 갖다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요걸 여기다가 쓱 대입을 해보면 x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0이고,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x 그 다음에 1, 4인데 마이너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쪽에다 써보면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x의 값은 x의 값은 마이너스 4 또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y 값도 구해보면 y 값은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1이네요. 그리고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식을 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a라는 식을 보면 우리가 지금 x, y 값을 구했기 때문에 x에다가 이 얘랑 얘를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4, y에다가 1 혹은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바로 그냥 1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a 값이 17이라는 것을 알면 이 두 번째 요식을 이제 a에다가 17을 대입하면 되니까 17y 플러스 bx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두 가지 경우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y가 1일 때, 두 번째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4일 때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솎아내면 되겠죠. 자, ya를 대입하면 17, ba x 마이너스 4b는 0이 되고, 그러면 4b는 17이 되니까 b의 값은 뭐 잘못 대입했나? 마이너스 4b 1. 0이 아니라 1이죠. 0이 아니라 1 여기가. 그러면 1이 아니라 17이 아니라 16이 되고요. 그럼 b의 값은 이제 4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7은 68이죠. 마이너스 68 1 대입하면 플러스 b는 1이 되고, 그럼 b는 69가 되네요. 69. 자, 그러면 a와 b 값, a 값을 이제 우리가 17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가 69인 이 녀석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 값은 요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 값은 마이너스 4, y는 1로 결정이 되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문제가 좀 많이 지저분하네요. x 플러스 y니까 a 플러스 b는 21에다가 x까지 더하면 17, 18이 되겠네. 18. 그래서 답은 18이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어느 문화센터에서 한 달 수강료를 x% 인상하면 회원수는 0.5x% 감소한다고 한다. 이 문화센터의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일단 수입은 수강료에 회원수를 곱한 값이겠죠. 그럼 선생님이 수강료를 뭐 a라고 두고 회원수는 b라고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수강료를 현재 수강료가 a인데 x% 인상을 하면 1 플러스 100분의 x를 곱한 게 이제 인상된 수강료가 되겠고, 근데 현재 수에서 이제 회원수가 0.5% 감소하니까 현재의 회원수 비해서 1-0.5는 이제 200분의 1이니까 200분의 x, 요게 이제 감소된 그런 회원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변경될 수입은 변경된 수강료와 변경된 회원수를 곱한 거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이게 이제 변경된 수강료, 거기에 변경되는 이제 회원수, 감소한 회원수, b 곱하기 1 마이너스 200분의 x, 이게 이제 변경될 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의 수입은 그럼 이제 a 곱하기 b가 되겠죠. 현재의 수입. 현재의 수입은 a 곱하기 b인데 8%가 증가를 하는 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1 플러스 100분의 8을 곱한 값 정도는 최소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으면 좋으니까 나중에 변경될 수입이 요 녀석보다는 좀 많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네요. 식이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뭐 a, b는 이렇게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이고, 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내가 요쪽에다가는 100을 곱할 거고 요쪽에다가는 200을 곱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100 곱하기 200을 지금 왼쪽에다 곱한 거예요. 이게 곱하기입니다. 이게 더하기 아닙니다. 그럼 100 곱하기 200을 곱할 거니까 이쪽에다가도 100 곱하기 200을 갖다가 곱하면 되겠죠. 양수니까 부등호 변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요만큼을 계산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요만큼을 계산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100 플러스 x가 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그 다음에 2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100을 먼저 여기다가 곱해주면 그러면은 100 플러스 8이 되니까 108이고요. 그럼 이 108에다가 다시 200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108에 200을 곱하면 21600, 21600이네요. 216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x의 제곱 200x 마이너스 100x니까 플러스 100x 그 다음에 플러스 200 그리고 얘를 이항시킵시다. 마이너스 21600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200이 아니라 2만이죠. 2만 이렇게 되는 거죠. 2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좀 양변에 곱해 줍시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0x의 마이너스 2만 플러스 1600이니까 1600이네요. 1600. 그리고 부동은 반대가 되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네요. 인수분해가 뭐 되네요. 20, 80으로 그죠? 마이나. 그러면 x 마이너스 20 곱하기 x 마이너스 8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x의 값은 20 이상 80 이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돼요. 구하고자 하는 건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가장 작은 값은 20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연립부등식이 있고요. 해가 이렇게 되래요. 이렇게 되도록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a의 값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거니까 이 첫 번째 식에서 일단 해가 하나가 나오죠.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수직선상에 좀 그려봐야 되겠어요. 수직선상에 그려보면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고 얘가 이렇게 색칠되고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을 살펴보죠. 두 번째 식을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이런 색 이걸로. 얘는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해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a가 2보다 작을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2보다 클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고 그럼 얘는 요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 해가 요 때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섞어야 되는데 합쳐야 되는데 그때 해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럼 한번 합쳐 봅시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거 한번 합쳐 볼게요. 요 케이스 한번 합쳐 볼게요. 그럼 2가 여기 있잖아요. 2가 여기쯤 있겠죠. 여기쯤. 그죠? 그 다음에 a가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a가 이제 요 사이에 있거나 요 바깥쪽에 이렇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있으면 그림이 이제 요런 식으로 가고 요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원하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여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둘 다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없어져야 되니까 요 부분은 나오면 안 되니까 지금 요 케이스에서는 요쪽으로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된다면 이제 해는 공통 부분이 여기만 생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요 해를 구해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a보다 작아야 되네요. 아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a가 요 위에 딱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딱 됐을 때도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죠. 그러니까 같아도 되기도 하겠네요. 같아도. 그죠?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봅시다. 얘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 2가 어쨌든 2는 위치가 똑같고 2는 여기 위치가 똑같고 그 다음에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쪽에 공통 영역이 무조건 생겨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것도 공통 영역이 되어서 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원하는 해에는 그런 영역이 없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안 되겠네요. 아예 생각해보지 않아도. 따라서 여기서 만족하는 조건 자체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14번 3차 방정식이 있고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합이 6일 때 실수 A, B일 것. 나머지 두 근을 일단 알파, 베타라고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그럼 A 마이너스 B가 4가 되네요. 그죠? 요거를 B에 대해서 B는 뭐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A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 B에다가 대입합시다.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의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의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뭐 이렇게 되네요.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힘드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할게요. 1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고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그러면 1 마 1 A 마이너 1 마이너 A 플러스 1 마 3 3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거 다 아시죠?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아까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근이 이제 알파 베타라는 거고 근데 제곱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6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제 두 근의 합이니까 요걸 보면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이라고 쓸 수가 있네요. 요게 6이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지울게요. 자, 그러면 뭐 이거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A 값은 자연스럽게 1입니다. 그죠? A가 1이네요. A가 1. 자,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하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3이죠. B 값은 마이너스 3.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10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x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식이 이렇게 0으로 돼 있잖아요. 뭐 보통 이런 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그냥 바로 쓸게요.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3y는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y가 0 또는 x-3y가 0이라는 얘기고 그럼 x는 y 또는 x는 3y. 첫 번째 x는 y일 때 두 번째 x는 안 써줘. x는 3y일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잠시 펜 쪽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x는 y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x에다가 여기다가 y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y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은 5가 되니까 다 더하면 6y의 제곱은 5가 돼서 y의 제곱은 6분의 5가 됩니다. 근데 x랑 y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y의 제곱하고 xy하고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x, y의 값이 6분의 5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겠네요. 따로 뭐 x값 구할 필요가 없이. 자, 그러면 뭐 구해도 똑같고요.
자, x는 3i라고 하니까 이제 3i를 대입해 봅시다. 3i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9i의 제곱, 9i의 제곱, 그 다음에 9i의 제곱, 그 다음에 2y의 제곱은 5가 되네요. 다 더하면 20인가요? 20, y의 제곱은 5가 돼서 y의 제곱은 20분의 5, 즉 4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x가 3y이기 때문에 x 곱하기 y는 3y 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3y 제곱. 왜냐면 x는 3y이기 때문에 요 x에다가 3y를 대입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3y의 제곱은 3 곱하기 y 제곱이 아까 4라고 했죠. 4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4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4분의 3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6분의 5와 4분의 3 중에는 뭐가 큽니까? 6분의 5가 더 크죠. 따라서 최대값은 6분의 5가 되는 거죠. 6분의 5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자, 실수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둔각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얘네들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가장 작은 게 요거 녀석이고 가장 큰 게 요 녀석이겠죠. 요 녀석. 그러니까 가장 작은 녀석이 일단 양수가 돼야겠네요. 따라서 x가 0보다 일단 커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려면, 그러니까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뭡니까?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장 긴 변이 x 플러스 2니까 나머지 두 변의 합을 x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x 플러스 2가 가장 긴 변인데 요 가장 긴 변이 요 녀석보다는 작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더하면 2x고 여기 x 있으니까 x 되고 1이 넘어가면 1보다 커야 된다. 즉 x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식을 일단 또 하나 얻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둔각삼각형이 돼야 되잖아요. 둔각삼각형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배웠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연관시켜서 배웠을 때 우리가 이거 지금 이제 직각삼각형이라고 가정하면은 나머지 두 변 x의 가장 긴 변이 이제 빗변일 거니까 가장 긴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아이고 잘못 썼네. 가장 긴 변. 직각이면 이게 는이 성립하는 거죠. 직각이면. 그런데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그때 어떻게 됐었어야 됩니까? 빗변이 더 커야 된다라고 우리가 조건을 배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는 둔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도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여기 뭐 하나 없어지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이런 하나의 부등식을 또 얻을 수가 있네요. 뭐 인수분해가 되고요. 1, 3 마이너 플러스 따라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어서 는이 아니죠. 부등식이죠. 이렇게 된다고 쓸 수가 있고 x는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에 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또 하나의 부등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이제 조건은 다 썼고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으면 되죠. 수평선을 그려보면 자 0, 1, 마이너스 1, 3 주인공 다 등장했고요.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1보다도 커야 되니까 이렇게 가지고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주네요. 자, 그러면 전부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죠. 요 영역. 여기에 x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값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